2화 홀린 가문, 고립된 진실. 정희가 설아의 날카로운 손톱을 피하며 뒤로 넘어지는 순간 사당 주위를 순찰하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설아는 찰나의 순간에 돋아났던 손톱을 숨기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련하게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도련님이 갑자기 제게... 설아의 흐느낌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윤호였다. 그는 겁에 질린 설아를 품에 안으며 정희를 살벌한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정희 이놈, 형수가 될 사람에게 무슨 망동이냐. 형님, 저 여자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9갈래로 갈라진 괴물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당의 괴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정희가 괴를 가리켰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고 흘러내리던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윤호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횡설수설하며 여인을 겁박하는 동생만이 보일 뿐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김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타올랐다.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형이 데려온 정혼자에게 연정을 품어 추태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물이라는 모함까지 하느냐. 아버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묵신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정희가 절규하며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김대감은 가차없이 정희의 손을 뿌리쳤다. 설아가 윤호의 귀에 대고 무언가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윤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껴안으며 정희를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광에 갇힌 정희의 코끝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설아가 풍기던 기이한 향취가 맴돌았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는 환향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희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게 뿌해졌지만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날 밤부터 마을의 재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일 밤 장정들이 하나둘 실종되었고 이튿날 아침이면 숲속에서 가슴팍이 뻥 뚫린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으나 김대감 댁만은 예외였다. 설아가 내뿜는 환약에 취한 가문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설아가 내오는 육회와 술에 취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일 뿐이었다. 혼례를 하루 앞둔 깊은 밤, 광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설아가 등불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다. 도련님, 배고프지 않니? 네 형님은 방금 자기 손으로 잡은 짐승의 간이라며 아주 맛있게 먹었더구나. 사실은 자기 집 하인의 것이었는데 말이야. 이 더러운 요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할까? 정희가 쇠사슬에 묶인 몸을 뒤풀며 소리쳤다. 하지만 설아는 사뿐히 다가와 정희의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목적은 고작 사람 몇 명의 간이 아니야. 이 가문을 지탱하는 저 지겨운 구렁이, 묵신의 영혼이지. 수백 년간 나를 방해해온 저놈을 죽이려면 가장 순결한 피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제물로 필요하거든. 설아의 붉은 혀가 입술을 핥았다. 내일 홀례치를 첫날 밤에 네 형은 죽을 거야. 그리고 네 영혼은 내가 묵신을 삼킬 칼이 되겠지. 기대하렴, 도련님. 네가 아끼는 가문이 어떻게 서로를 잡아먹으며 멸망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설아는 은방울 구슬 같은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정희는 절망에 빠졌다. 괴는 사당 깊은 곳에 있고 자신은 사슬에 묶여 있다. 아버지는 눈이 멀었고 형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묵신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수호자여, 들리십니까? 저를 도와소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가문을 지키겠나이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문의 수호자가 잠든 괴가 정희의 간절한 의지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멀리 사당 쪽에서 은은한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다.